밤사이에 들어온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5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서 대구 한 부대에서 생일을 맞은 병사들에게 평소 제공하던 케이크 대신 1,000원짜리 빵을 제공했다는 글과 함께 인증 사진이 올라온 장면인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병사 앞에 초를 꽂은 작은 빵이 놓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나요? 앞서 우한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자가 격리된 군인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은 군이 이번엔 생일을 맞은 병사들에게 특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병사 생일 특식 비용을 기존 11,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는데요. 15,000원짜리 케이크 대신에 1,000원짜리 빵으로 대신했다면 누군가가 남은 14,000원을 꿀꺽 삼켰겠네요. TV조선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무부는 26일 오전 11시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위원들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10여 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미쳤나? 개그하냐? 검찰총장이 이렇게 우스운 자리였냐며 진회원이 분노하겠네. 내가 임은정보다 더 지지며 충성했는데 후보에서 탈락시켜? 더 세게 지졌을 거리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개막장도 이런 개막장급은 없어서 오히려 정권의 명운을 재촉하니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백신 수급 제대로 못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국에 문재인이 오히려 우한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지 말라고 야당과 유력 대선 주자 등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 사태 당시 입만 열면 메르스문은 불통 대응했다며 급기야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정부라고 비난의 열을 올리며 박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했던 문재인이 코로나 백신 정치화하지 말라고 하니 다소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비단 나라의 TV만의 느낌일까요? 왜 이것도 내로남불이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종식시킨 메르스 사태는 무능이고 아직도 해를 넘기며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의 코로나 대응은 잘하고 있다. 이건가요? 살다 별꼬라지를 다 보겠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의 조소도 이어졌는데요. 네티즌들은 세월호 정치화에서 집권한 문재인 씨 내로남불 답례. 자 비판이냐? 백신 지금까지 수급 잘 해왔으면 오히려 정치화하려고 숟가락 오지게 올려놓았겠지라고 비꼬고 또 비꼬는 댓글들이 주르륵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초 문재인 좌파 정권 우한 코로나 초기 사태를 방심하다가 마스크 수급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을 거리로 내몰아 줄을 세웠던 거 잊었나 본데요. 지금 국민들은 백신 수급에 대해 투명성 공개를 원하고 있는데 코로나 부실 대응했던 정권이 K방역 자화자찬 늘어놓는 게 그게 바로 정치질인 겁니다. 26일 현재 좌파 편향적인 뉴스공장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2만 명이나 동의한 가운데 우원식, 김용민, 안민석, 정청래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을 옹호하며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정신나간 목소리를 내뱉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 움직임에 대해 당대표가 되면 팀을 만들어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민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당에서 당연히 강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TBS는 청취율을 15배로 높인 진행자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할 것이라며 김어준 앞날의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김어준 귀한 줄 알아야 한다며 김어준의 천재성 때문에 마이너 방송에 불과한 TBS 뉴스공장에 청취자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황당한 궤변으로 김어준을 엄호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당 차원에서 이 짓거리 하는 게 상식적이냐? 국민과 맞서 싸우려 하네라며 조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폐지 동의 32만 명을 넘긴 국민청원 민심조차 개무시하는 민주당,
이로써 민주당도 김어준의 교통방송이 친문 택계들을 대변하는 방송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군요. 그래서 김어준을 사수하려는 민주당에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만약 TBS 교통방송에 신이한수 신혜식 대표나 가로 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를 진행자로 투입하면 너것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건가요? 또 입장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편향성 내세우며 입에 개가 분물 거라는 걸 이제 국민들이 좌파를 완전 파악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좌파들의 이중적이고도 위선적인 내로남불에는 끝이 없네요.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은 김어준 퇴출로 끝낼 일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모종편 시사 프로그램은 여고생 살인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뤘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를 받은 뒤 진행자를 교체했다. 출연자의 막말이나 오보를 내보냈다가 폐지된 프로도 많다. 방송권 제허가 심사를 의식한 면도 있지만 자체 기준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선이란 게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TBS는 이용수 할머니까지 욕보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즉에 폐지했어야 했다. 최소한의 자정 능력도 없는 방송사가 공영방송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지금 정부 입김 닿는 보도 채널 너무 많아서 여론 왜곡을 막으려면 축소 개편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태현 전 청와대 대통령실 조리팀장이자 청와예술대 교수가 여성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과 문재인 식단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만 소개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 일을 시작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주문이 있나요? 처음에는 적정 식사량을 모르고 어떤 메뉴를 선호하는지도 알 수 없으니 골고루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종류도 양도 너무 많다고 간단하게 5점만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줄여나갔고 육류보다는 나물이나 샐러드 등을 선호하셔서 기본 찬 위주로 준비했어요. 가끔 속이 안 좋아서 죽을 끓여달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양사가 짜주는 대로 준비해서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기억에 남는 일화는 없나요?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비공식 행사들이 있잖아요. 관저에 10명, 20명 모여 회의를 하면서 식사하는 일이 덜어 있어요. 그럴 때는 행사가 끝나면 직접 찾아와서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그랬죠.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라 굳이 인사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맛있었다며 격려해 주시면 정말 영광이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대통령 내외분 식사를 같이 준비하니까 양이 2인분으로 늘어난 것 이외에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두 분 모두 스케줄이 빡빡하다 보니 끼니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려웠어요. 또 언제든 원하면 내놓기도 해야 해서 신경 써야 될 게 많았어요. 문재인 내외의 식사 성향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두 사람의 식성이 달랐어요. 문재인은 생선을 선호하셨는데 특히 조림을 좋아하셨죠. 고향이 부산이라 회도 좋아하셨고 여름이면 메밀국수도 자주 드셨죠. 또 젓갈을 좋아하셔서 부속실장이 원래 문재인이 먹던 곳의 젓갈을 주문해 상에 올리기도 했어요. 외부 음식은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식약처 직원들이 일일이 검사를 한 뒤 들여왔죠. 김정숙은 기본적으로 한식을 고루 먹었는데 음악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양식을 선호하셨어요. 2017년 12월에 갑자기 그만두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만뒀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죠. 부속실 직원들의 고용 형태가 제각각 달라요. 정규직도 있지만 저의 경우 별정 계약직으로 매년 갱신하는 형태였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이 인수위 없이 바로 들어오셨으니까 서로 정신이 없었어요. 첫 인사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문재인이 직접 부속실 직원들에게 악수를 건네며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셨고 우리도 모두 축하드린다고 잘 모시겠다고 인사드렸어요. 그런데 계약직 주방장 5명과 서비스 직원 4명은 모두 12월 31일 이후로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해고 사실을 당일 알았으니까 그야말로 멘붕이었죠. 음식이 입에 안 맞았다면 인정이라도 하겠는데 그간 맛있게 드셨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쫓기듯 나오느라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불합리하다고 항의할 생각은 못했나요? 집권 1년차 그때 분위기에선 할 수도 없었어요. 막강한 권력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 목소리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총비서관이 변호사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 삼아도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특수기관이기도 하고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어서 제 입사 얘기는 하지도 못했죠. 다들 정해진 곳 없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개월은 힘들어했어요. 거의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 좋은 곳에는 못 들어가고 각자 알아서 자리를 잡아야 했죠. 이성영님, 오랫동안 꾸준히 나라의 TV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